저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의 스마트 그리드 연구본부에 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그리드가 지능형 전력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능형 전력망에서도 저희가 에너지 플랫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 플랫폼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분산 자원을 운영하고 아니면 마이크로 그리드 같은 소규모 전력망을 운영하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에너지 쪽에 그 신재생 발전기 같은 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전력 저장 시스템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에서 계속 저희 전기연구원에 분산 자원을 설계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수작업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계속 그 용역을 형식으로 이제 제공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알아서 이제 금액에 맞는 분산 자원을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편리하게 설계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게끔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사업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절차를 설명을 드리고 프로그램을 실제로 어떻게 저희가 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인력 양성 사업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강의를 들으시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뭐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에서 이제 이렇게 에너지 원별 발전 비중이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산 자원 설계 프로그램이 저희가 최초는 아니에요. 여러 국제적인 기관에서 다 이제 개발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시중에 상용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국내의 사업 모형을 반영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외국에서 개발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외국에서 이제 개발되고 있는 분산자원 설계 프로그램은 사실 돈이 많으면은 쓰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정부 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산 자원 설계할 때 사용했으면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용어 정의도 아마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 분산 자원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재생 발전기,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이수 반응 자원 등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는 저장했다가 이제 방전하는 건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가 간헐적 출력 때문에 출력 변동이 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같이 결합을 해서 일정한 출력을 내거나 아니면은 쌀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방전해서 경제성을 높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저번 주에 조용철 박사님이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저번 주에 수업 들으신 분 있으신가요? 다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아마 이 사업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그 전력 신사업 모형에는 이렇게 5가지, 저희 국내에서 아마 사업 모형이 이렇게 5가지로 저희는 이제 일반화, 보편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모형을 이제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신재생 발전기를 설치해서 전력 시장에 판매하는 모형이 있을 거고요. 그럴 때는 이제 S&P나 RSC 가격 보상을 받고, 그리고 마이크로 그리드 분야에서는 이제 수요 관리 모형, 그리고 도서 지역에서 이제 전력 계통이 연결되지 않고 그 전체 계통이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모형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구역 전기 사업 모형, 프로슈모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모형으로 저희가 분산 자원 설계 절차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신재생 발전 사업은 신재생 전원을 가지고 KPX 같은 전력 거래소에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 관리 모형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력 계통에 연계된 수용가가 쌀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방전하고, 그리고 그 최대 부하를 깎아서 그 절감 요금을 수익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모형은 이제 도서지역 모형 같은 경우에는 디젤 발전기로 보통 발전을 하고, 신재생 발전기도 이제 출력을 감안을 해서 디젤 발전기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디젤 발전기가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요거를 최소화하도록 수익하는 것이 이제 수익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역전기 사업은 KPX나 한전에 이렇게 전기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모델이고요. 프로슈머 모형은 이제 소비자하고 소비자 사이에 거래를 해서 수익을 얻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분산자원 설계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산자원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사업 모형이 있기 때문에 비즈 모형을 이렇게 5가지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모델별로 이렇게 분산자원 설계 절차를 수립을 해서 돌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분산자원 설계를 할 때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기요금도 중요하고, 전기요금도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날씨나 그 일상량이나 풍속 같은 기상청의 데이터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매를 하게 될 때 KPX 같은 시장에 판매하게 될 때는 S&P나 REC 가격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요관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전력 수요를 받아야 되는데, 한전 파워 플래너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고압 이상의 수용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력 수요를 한꺼번에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이런 사이트랑도 연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거기서 이제 분산 자원 설계 솔루션에 맞게끔 이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상청 데이터로 일사량 풍속, 남중 고도를 이제 저장을 해놓고 연도별이나 그 월별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서 여기에 이제 일괄적으로 등록을 해서 요거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공 데이터 사이트가 있어요. 정보 가져오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랑 연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경제성 분석은 할인율이나 가격 변동률 같은 거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입력값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KPX나 여러 그 한전이나 가격이 나와 있는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특성 정보로는 PV 그리고 윈드터빈 같은 신재생 발전기와 그리고 전력 저장 장치의 효율 등을 이제 입력을 해서 요거를 이제 제품별로 선택을 해서 불러올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절차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상청 정보를 수집을 해서 신재생 발전기들의 이제 발전량을 예측을 하게 되고, 이런 발전량 예측하는 절차 첫 단계가 발전량을 예측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부하 패턴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적 운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최적 운전 계획 수립은 이제 출력 조절이 가능한 전력 저장 장치나 아니면 디젤
발전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설정 값을 이용해서 비용 및 수익을 계산하게 되고, 그리고 경제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성 평가 결과들을 통해서 적정 용량을 산정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간단한 얘기여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태양광 발전량을 저희가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분산자원 설계를 할 때 만약에 내년부터 이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내년에 태양광 발전량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기상청 정전인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사량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내년에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제 일사량을 계산하게 되고, 그 일사량에 따른 발전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발전 곡선을 산출한 거에서 이제 연도가 지날수록 이 태양광 발전량이 수명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 효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한 효율값을 곱해서 몇 년간의 이제 일사량 발전량 예측값을 태양광 발전량 예측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 데이터 수집도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이제 한전 파워 플래너에서 다운로드해서 시간별이나 아니면 15분 단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몇 년간의 그 부하가 패턴이 변화하는 거를 보고 이제 이후의 데이터들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턴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분산 자원 최적 운전 계획을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모형별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 발전 사업, 수요 관리, 도서 지역, 구역 정기, 프로시모 이렇게 5가지 모형으로 이제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 결정 변수, 결과물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경영학과 신분 있으신가요? 네, 이런 그 최적화 모형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네. 저희가 그 운전 계획을 최적화하면서 보통 이렇게 최적화 모형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목적 함수를 설정을 하고 제약 조건을 이제 제한을 해서 결정 변수를 이제 최적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결과를 통해서 최적 운전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제 태양광 발전량과 풍력 발전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량이 나올 때 ESS를 어떻게 운전을 했을 때 최적으로 운전을 해서 수익이 최대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실습을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터넷 다 되시죠? 네네, 인터넷 되시면은 요거 주소 쳐서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이거 지금 저희가 이 홈페이지가 좀 사연이 많은데, 저희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조금 그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계속 무리해서 하다가 지금 닫아놓은 상태였는데, 그 강의 때문에 사실 잠시 임시로 열어둔 상태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접속하실 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접속 다 하셨나요? 그거 밑에 네, 안전하지 않음입니다. 안전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밑에 안전하지 않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일단 거의 다 연결이 되셔가지고 회원가입 안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이 안 되고요. 그냥 요 아이디 쳐서 들어가시면, 아이디랑 패스워드 쳐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접속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일단 다 되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그 프로그램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프로그램 로그인 하신 뒤에 이제 이렇게 부하 분석, 부하 패턴 예측,
그리고 신재생 발전량 예측, 그리고 최적 운전 계획 수립, 경제성 평가, 적정 용량 산정 요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그 접속을 해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 소개, 그리고 공지사항, 그리고 자료실의 데이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2017년부터 이제 계속 개발을 했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문도 제출을 하고 발표도 하면서 이렇게 자료들이 올라와 있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결과 모형에서 보실 수 있는데, 아마 이거는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를 닫으면서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맨 상단에 모형 설계를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형을 선택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그 분산자원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5가지 모형별로 이제 분산자원 설계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있는 그 라이트 버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런 사업 모형들을 이제 사람들 그 소비자 그 사용자들한테 이제 하시게끔 이렇게 제공을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모형별로 이제 모형을 선택하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이 모형을 그 설계를 하면서 이제 그 용량도 이제 조금 선택하는 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 범위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도 이제 가늠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그냥 이거를 다 통합해서 수요 관리 모형이랑 도서 지역 신재생 발전 사업 모형을 2개를 이제 그냥 돈이 이만큼 있을 때 어떤 사업 모형을 하고 어떤 용량으로 해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라이트 버전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 모형별로 이제 제가 그 나눠드린 강의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형별로 이제 설계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메뉴를 이제 선택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드린 뽑아드린 그 자료가 저희가 분산자원 설계 모형별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리고 이 각각의 입력하는 그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설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요거를 수요 관리 모형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만 사실 설명을 드리면 사실 다른 거는 최적화 모형만 사실 다르고, 그리고 입력하는 거 조금 다르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수요 관리 모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수요 관리 모형에 이제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왼쪽에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이 왼쪽에 메뉴를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별로 입력 데이터를 입력하고 설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용가 수요 관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용가가 발전기를 설치를 해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수용가의 전기를 줄이거나 이 전기 부하를 이동을 해서 수익을 얻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용가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용가 정보를 들어가게 되면 수용가가 이제 저희가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수용가 명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지역을 선택하게 되고 계약 전력을 넣게 됩니다. 계약 전력은 아시다시피 수용가가 이제 한전하고 계약하는 전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분산 자원을 어떤 종류를 설계를 할지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약자로 적혀 있는데 태양광, 풍력, 그리고 연료전지, 그리고 전력전환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ESS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ESS가 없으면 사실 경제성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비활성화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입력하게 되고, 그리고 입력한 정보들을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할 수 있게끔 창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수용과 전기 요금을 입력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보기가 이제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제일 간단하게 구성한 거긴 한데 그래도 프로그램이 조금 러프하게 돼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전기요금을 이제 입력하게 되는데 이 전기요금이 이제 어떤 연도에 기준연도를 할 것인지 기준연도, 그리고 이 전기요금이 어떤 건지 이제 한국전기전력공사에 이제 요금제를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기요금제 중에서 어떤 거를 불러올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도 요 분산자원 설계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국내의 전기요금제를 따를 수가 없어가지고 외국의 전기요금 단가를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수동 입력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도랑 전기요금제를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전기요금제를 패턴을 조회해 볼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전기요금제를 가지고 이 기준한 전기요금제를 가지고 이제 내년, 내후년 몇 년 뒤에 이제 전기요금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력 수요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옛날에는 한전의 파워 플래너가 아이스마트라는 사이트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스마트가 이제 파워 플래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이 한전 파워 플래너에 로그인 정보를 넣게 되어 있고, 이거를 체크하게 되면 이제 아이스마트를 사용 안 한다고 하면은 그 전력 전기 수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끔 했는데, 생각보다 그 전기 수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패턴을 생성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하 종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저희가 산업용, 일반용, 가정용 이렇게 아마 리스트업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부하 종류를 선택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평균 부하랑 최대 부하를 곱해가지고 패턴을 생성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패턴은 이제 시간별로, 그리고 월별로, 그리고 근무일, 공휴일, 토요일 이렇게 근무 유형별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조회할 수 있게끔 확인 창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선택했을 경우에 이 창이 뜨게 되는데, 이 단계가 추가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발전량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기의 이제 PCS 효율, 그리고 경사각, 그리고 설치한 지역, 그리고 PV의 그 종류가 고정식, 단축식, 양축식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 지역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그 선택한 지역에 일사량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사량을 불러와서 이 PCS 효율을 곱해서 경사각에 맞는 유효일사량을 구하게 되고, 그 유효일사량을 가지고 발전량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발전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태양광 발전기를 미리 설치해둔 사업자가 있다면 그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를 모아서 그 발전 패턴을 이제 평균해서 넣을 수 있게끔 수동 입력 창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기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창이 이렇게 단계가 추가되게 되는데요. 그 풍력 발전기의 특성 정보는 아시다시피 풍력 발전기는 풍속에 따라서 발전량이 다르게 나오는 풍력 특성 곡선이 있거든요.
그 제품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별로 이제 풍력 특성 노선을 저희가 미리 입력을 해놓고 이 제품을 선택을 하면 이 풍력 발전기의 풍속 곡선에 따라서 출력이 예측되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풍력 발전기의 제품 선택하고, 그리고 풍속도 똑같이 이제 그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역을 선택하게 되면 그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역에 이제 기상청 데이터를 불러와서 풍속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풍속을 또 곱해서 이렇게 발전 패턴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료전지를 FC라고 하는데 이 연료전지를 선택하게 되면 연료전지도 똑같이 이제 그 연료 입력에 따른 출력이 그 표로 나와요. 그래서 제품을 만약에 사게 되면은 요 특성 표가 있기 때문에 요 표를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입력을 해서 요거를 선택하고, 그리고 연료비 단가는 저희가 그 지역별로 다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난방공사별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데이터베이스를 구현을 하고, 이 연도와 지역과 그리고 도시가스사를 선택해서 연료비 단가를 입력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모델별로 다른데 리튬 이온 전지나 뭐 연료 연축 전지나 그리고 레독스 플로우 전지나 여러 가지 전지 종류에 따라서 특성 효율이 달라요. 그래서 그 효율을 저희가 미리 입력을 해놨고, 아마 모델 A가 리튬 이온 전지일 거고, 그리고 모델 B가 아마 연축 전지로 저희가 입력을 해놨고, 아시다시피 이제 리튬 전지가 사이클에 따른 효율 감소 적고, 그리고 가용 용량도 그 충당전 효율도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성 평가,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성 평가 부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경제성 평가를 하려면 이제 분산 자원을 어느 정도 설치하겠다는 이제 후보군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긴 하는데 태양광 발전기나 그리고 전력 저장 장치나 이렇게 후보 용량을 입력하게 되고, 저희가 맨 처음에 범위도 해봤고 그리고 후보 용량을 몇 개 넣게끔도 해봤는데 범위가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메가와트부터 뭐 3메가와트까지 설치를 하고 그 간격을 뭐 1메가로 해서 1메가, 2메가, 3메가 이렇게 입력을 하게끔 했는데도 이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후보 용량으로 되어 있죠. 그 후보 용량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500kW, 1001MW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 전력 저장 장치에 만약에 1MW에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2MWh로 이렇게 하면은 이 경우의 수가 이제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네 가지의 네 가지의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조합에 대한 경제성이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PCS의 용량이랑 전지 용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다 들어간다고 각각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 비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각각의 분산 자원별로 설비비, 설치비, 그리고 기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입력한 용량의 이제 킬로와트당 얼마로 이제 넣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아까 입력했던 그 용량에 이제 곱해서 비례적으로 들어가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관리 방안 선택인데요.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수요 관리 모형을 할 때 이제 TOU 요금제에서 이제 쌀 때 충전하고 비쌀 때 방전하고 그리고 최대부하를 깎아서 전기 요금을 최소화하는 요 모형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모형이 이제 나올 수 있어서 이제 이걸 선택하는 창을 넣긴 했는데 사실 여기는 하나밖에 없긴 하고요. 그리고 경제성 분석 실행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화폐 할인율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전기요금이 이제 연도별로 얼마나 인상할지,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투자비 대비 얼마나 들지, 그리고 PV 출력 저감률이 1년 지날 때마다 어느 정도 줄어들지, 그리고 풍력 발전기도 출력 저감률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연마다 줄어들지를 이제 입력해서 이제 경제성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실행을 한 뒤에 이렇게 평가 결과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한 용량에 따른 비용, 그리고 수익, 그리고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비 회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IRR이라는 내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금 흐름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조회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분산 자원이 어떻게 운영이 됐을 때 이 수익이 나오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분산 자원 운영 계획이 어떻게 최적화 결과가 나왔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연차별로 현금 흐름이 나오게 되고요.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 초기 투자비에 대한 연도별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연도별로 편익이 나오게 되고, 그 편익은 기본요금 절감과 전력량 요금 절감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요금 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수요를 얼마나 깎았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력량 요금 절감은 이제 부하를 이동해서 쌀 때 충전해서 비쌀 때 방전해서 얻는 편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인은 이제 저희가 이거를 조금 옛날에 개발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전력 저장 장치로 충전을 했을 때 충전 요금 할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최대 부하 시간대 방전을 하면은 방전 요금 할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 전력 저장 장치가 그 화재가 많이 나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적 순이익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아까 앞에서 봤던 결과처럼 12년 차, 13년 차부터 이제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버튼이 있었던 분산 자원을 최적 운영 계획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분산 자원을 이렇게 운영했을 때 아까의 수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SS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새벽 시간대에 충전했다가, 그리고 비싼 시간대에 방전했다가 다시 충전했다가 방전했다가 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연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전을 했을 때 그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V도 이렇게 발전량 예측이 되었을 때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그 분산자원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요 데이터가 어떤 입력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레포트로 이렇게 저장이 될 수 있게끔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입력했던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앞서 보여드렸던 운영계획 최적화를 통해서 나온 그 예측 발전량과 예측 그 출력들도 다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관리 모형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직 안 해보셨죠? 네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전체 다 돌렸을 때 잘 돌아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이해는 되실 것 같아서 그냥 절차별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시간이 조금 돼서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잠깐 쉬고 한번 할까요? 지금 시작하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10분 쉬고 4시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할까요? 네, 수요관리 모형 누르시고
모형명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더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폴더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형명 입력하셨으면 요 창이 나오는데 요 창 안 나오시는 분 혹시 계세요? 다 나오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을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수용가 명으로 원하시는 수용가 명을 적으시고, 그리고 지역 선택을 창원으로 하시고요. 계약 전력을 10MW로 할게요. 그리고 분산 자원은 PV 윈드 터빈 그리고 FC 다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은 입력 누르시고 다음 넥스트 누르시면은 다음 창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전기요금 정보에서 기준 연도 선택하실 때 2022년 선택할게요. 23년으로 해도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조금 이전에 만들어서 그냥 22년으로 갈게요. 그리고 전기요금을 산업용을 고압 A 선택 2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제 조회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업용 고압 B에 어떤 거 말씀하시죠? 고압 A 선택 2요. 선택 2요? 네. 네,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저희가 연도별로 전기요금제별로 저장이 돼 있어서 이렇게 선택해서 불러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사실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입력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크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어가지고 생각하시는 대로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잘 안 보이셔도 이제 뭐 이 정도의 수용마다 생각하시고 가정을 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전기요금 정보까지 입력을 하셨죠?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전기요금 입력을 하셨고요. 그리고 전력 수요 예측,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 예측을 위해서 전력 수요 데이터를 입력하실 건데, 저희가 원래 파워 플래너를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패턴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산업용, 그러니까 전력 수요 데이터 자동 입력을 선택하시고, 부하 종류는 산업용 선택하시고, 평균 부하는 5,000, 피크 부하는 8,000 이렇게 입력할게요. 그리고 조회해 보시면은 패턴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량 예측을 위해서 이렇게 발전 패턴 입력하기 위한 PCS 효율 병사각 설치 지역을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PCS 효율이 95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경사각 40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설치 지역을 창원, PV 종류를 고정식 이렇게 선택하시고 저장을 하시고 출력 값을 조회해 보실게요. 네, 여기서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드리면은 PV가 축이 고정이 돼 있을 수가 있고 태양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위아래로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양축식, 그리고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단축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풍력 발전기 정보 입력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풍력 발전기 특성 정보 입력에서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BWC XL-S 요거를 그냥 선택을 할게요. 임의로. 그리고 용량을 10kW로 선택을 하시고 높이를 24m로 선택을 하실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있으신 것이 이제 높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높이에 따라서 이제 풍력 발전기의 출력이 다르니까 높이도 설정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요? BWC-XLS요.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다 되시는 걸로 알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풍속을 이제 지역을 선택해서 풍속을 불러오기 위해서 지역을 창원으로 선택을 하시고 조회를 해보시면 패턴이 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발전기랑 풍력 발전 시스템의 발전량 예측 값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연료전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연료전지 정보 입력 창에서 연료전지의 특성 모델로 두 개를 이제 제가 입력을 해놨을 텐데 거기서 A를 선택을 해가지고 요 특성 패턴이 들어가도록 이제 입력을 선택을 해주실게요. 그리고 연료비 단가는 연도를 2022년으로 하고 경남으로 선택을 해서 경남에너지로 선택을 해서 요 2022년도에 경남에너지의 연료비 값을 넣도록 가스비 값을 넣도록 입력을 할게요. 이거는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아 그리고 용량 넣어주셔야 돼요. 그 연료전지의 용량이요. 그리고 이제 ESS 입력으로 넘어갈게요. 혹시 안 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ESS 전력전환장치 운전 정보는 이것도 모델만 선택하면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만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모델 A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경제성 평가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될 건데 이제 용량 후보로 여러 가지를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후보가 1번, 2번,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SS 아마 PV, 윈드터빈, FC, ESS 다 뜨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데이터 그 용량을 입력하시면 되고 다 떴나요? 네, 그러면은 PV에 500kW 넣으시고 윈드터빈에도 500kW 넣으시고 FC도 400kW 넣으시고 그리고 전력전환장치에는 500kW에 1000kWh 넣을게요. 다 넣으셨죠? 네, 그리고 설비 투자 비용을 이거는 그냥 아마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고정값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수요 관리 방안도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입력 저장하시면 되고 그리고 경제성 분석 실행에도 아마 기본값이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네, 그 프로그램에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게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이게 최소 용량이고 최대 용량이고 간격을 원래 넣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최대, 최소, 간격 뭐 그런 게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후보 용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최대, 최소, 간격으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프로그램 상에서.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안 되는 것 같은데 원래는 됐었는데 이게 또 안 돼가지고 지금은 못 돌릴 것 같은데 일단 그걸 수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프로그램 상의 오류로 다른 모형을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원래는 입력하신 대로 돌리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용량에 따른 비용과 수익과 경제성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안 나올 것 같고 일단 지금 그거를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모양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저희가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사업 모양이 발전 사업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재생 발전기를 설치해서 전력 시장에 파는 발전 사업 모양이 되고요.
그게 이제 KPX에 판매했을 때 S&P 단가와 REC 단가를 S&P 단가로 이제 정산을 받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가 시도해볼 모형이 신재생 발전 사업 모형이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같이 할게요. 같이 시작해 볼게요. 그 신재생 발전 사업 모형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중간에 설명을 드리자면 수요 관리 모형이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가지고 지금 그 아까 같은 오류가 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산 자원 용량 후보 범위를 넣는 거를 계속 저희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가 그렇게 됐고, 사실 신재생 발전 사업자 모형은 그렇게까지 수정을 하진 않아서 이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맨 끝에 분 되셨어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입력하셨죠? 그 사업자 정보 입력하신 거는 넘어갈게요. 요거 PVESS 모형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PVESS 모형을 선택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는 저희가 PV가 신재생 발전기 중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PVESS 모형이 경제성이 가장 많이 나는 모형이긴 해요. 그래서 보통 많이 사업자들이 고려를 하시기 때문에 이 모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PV 발전 패턴 예측하는 거는 똑같이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CS 효율 넣으시고, 그리고 경사각 넣으시고, 지역 선택하시고, PV 종류 선택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하고 싶으신 지역이나 종류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ESS 특성 정보 입력 부분에서도 똑같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델 A 선택할게요. 그리고 판매 수익 종류 선택하시는 거는 S&P 판매 수익과 REC 판매 수익을 다 받는다고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S&P랑 REC도 이제 단가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연도와 그리고 지역 구분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통합됐지만 육지로 선택할게요. 그리고 예전에는 ESS에 가중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0 선택하시고 PV도 1로 선택하실게요.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성 평가 부분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소의 간격 이렇게 입력을 하게 돼 있을 거고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분산 자원 설계를 할 때 용량 범위를 여러 가지 이제 돌려보고 거기서 경제성이 좋은 그 용량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실 요거를 요렇게 고안을 했었는데, 이거를 생각보다는 좀 어려워하셔가지고 바꾸게 된 건데, 요거는 그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발전 사업 모형은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최소값, 최대값을 PV 최소값을 500kW, 최대값을 1000kW, 그리고 간격을 500kW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500kW, 1000kW 이렇게 두 가지로 입력이 되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윈드 터빈으로 되어 있지만 ESS가 뜰 거예요. 그래서 ESS가 뜨시면 거기에서도 이제 ESS를 한 300kW로 하시고, PCS 300kW 하시고, 전지를 한 1000kW kWh 하실게요. 그리고 설비 투자 비용 입력에서 보시면은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전 방안도 선택이 되어 있어서 저장하시면 되고, 이거를 그 입력되어 있다고 해서 넘어가시면은 오류가 떠가지고 저장을 다 눌러주세요. 그리고 경제성 분석도 그 파라미터도 입력이 돼 있어서 이것도 그냥 바로 실행하시면 될 거예요. 혹시 실행 되시나요?
최대값 다 입력하셔야 돼요. 300kW 그리고 1000kWh 그리고 간격을 넣게 돼 있나요? 그러면은 다시 할게요. ESS는 PCS 값을 한 200에서 600으로 하시고 간격을 200으로 할게요. 그러면 200, 400, 600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PCS를 500, 500 간격 0으로 하고요. 그리고 전지를 1000, 1000, 0으로 할게요. 최소 최대 간격을 1000, 1000, 0으로 할게요. 그럼 한 케이스만 도니까 빨리 될 것 같아요. 돌아가나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수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약간 좀 너무 버퍼링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용량별로 실행이 되시면 안 되나요? 돼요? 그 용량별로 비용과 그 S&P와 REC 판매 수익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경제성 분석 결과가 투자비 회수 기간과 IRR이 나오게 되고 그 수요 관리 모형처럼 똑같이 현금 흐름과 그리고 ESS 운영 결과 그 최적화한 결과와 그리고 PV 출력 예측값이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도서 지역이 그리고 네, 이렇게 모형 레포트 조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입력했던 결과들이 다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수요 관리 모형이 지금 안 돼서 조금 문제긴 한데 저희가 그 이후에 또 개발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라이트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 마지막에 레포트를 내드릴 건데 그거는 라이트 버전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라이트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단에 이렇게 라이트 버전의 버튼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요 관리 모형하고 신재생 발전 사업 모형의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신재생 발전기나 아니면 전력전환 장치 등 같은 분산 자원을 설치할 때 이제 지역이나 전력 사용량, 투자 규모를 입력해서 사업 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 절정 용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입력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기상청 데이터를 불러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선택하게 되고 이제 사업자가 어느 정도 자본이 있고 이제 신재생 발전기나 전력전환 장치를 설치하고 싶다 할 때 이런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적정한 용량을 추천받을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지역을 이제 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산 자원 종류는 저희가 PV랑 배터리만 고려를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성이 가장 좋아서 아마 사업자들이 제일 많이 고려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하게끔 했고, 그리고 전력 사용량으로 이제 패턴 생성과 수동 입력 이렇게 두 가지로 입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투자 규모를 어느 정도 자본을 투자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탄소 배출 저감 수익을 고려할지 말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가 이전에 드렸던 그 입력들은 다 그냥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절차인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역하고 분산자원 종류 그리고 전력 사용량하고 투자 규모만 선택해서 요 안에서 이제 최적 용량을 추정하게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요 관리 모형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그리고 신재생 발전 사업 모형을 고려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비에 따라서 용량들이, 적정 용량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최적의 이제 수익을 얻는 모형을 선택하게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돌려보실 건데, 혹시 라이트 버전 안 들어가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리고 이제 요거 대상 지역을 이제 원하시는 대상 지역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분산자원 종류 선택하시고, 전력 사용량도 본인이 원하는 전력 사용량 평균 부하랑 피크 부하 선택하시고, 그리고 투자 규모는 이제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투자고 하시고 싶으신지 이제 여러 가지 선택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결과 보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다 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저희 실습하는 내용은 그만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질문이 잘 없더라고요. 혹시 수요관리 모형하고 신재생 발전 사업 모형하고 이렇게 설계를 해보시면서 조금 약간 어떤 생각이 드실지 제가 궁금하긴 한데 아마 아무도 얘기 안 해줄 것 같아서, 이런 이제 신재생 발전 사업을 이제 하고자 하실 때 사실 돈이 있어도 어느 정도 이제 규모를 설치해야 되실지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일반 사업자들한테나 아니면 기업들에 이제 보급을 했을 때도 사실 이게 경제성이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 프로그램이 조금 인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다가 이제 연구를 계속 하다가 이 프로그램만 개발하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개발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상태긴 해요. 근데 이 기술 자체가 사실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후에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기 쪽에 종사하시게 되면은 아마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신재생 발전기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고, 또 기업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기업은 이제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 발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런 경제성 분석하는 기술들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어떤 적정 용량을 설정해야 되는지 감은 익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어떤 데이터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될지, 설계를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기술들을 소개를 하게 됐고요. 학생들 분들께서는 아마 나중에 이제 후에 뭐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취업을 하셔가지고 이런 설비들을 구축하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를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레포트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포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다음 주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조금 약간 상상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반도체 공장의 시설관리시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 전기과에서 이제 전기공사 같은 거를 따시고 시설관리실에 취직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시설관리실 직원인데 이제 전기요금제는 산업용 을 고압의 선택 2를 쓰고 있다고 가정을 이제 상상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요금이 2억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이제 광주분원 말고 창원분원은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계약 전력이 한 25메가와트 정도 되고, 그리고 피크 부하가 칠 때는 10메가가 튀어요. 그래서 그런 산업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태양광 발전기나 전력전환 장치를 이용을 해서 전기요금을 줄이는 게 엄청 몇천만 원의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데를 다니고 있고 시사관리시 직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기요금제는 이제 산업용을 고화배기 선택 2를 쓰고 있고, 연간 전기요금은 한 달에 2억 정도로 쓴다고 가정을 하고 20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이제 수용관리용 분산 자원을 설계한다고 이제 상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투자비는 최소 1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본인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회사에서 지원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때 분산 자원 설치할 부지는 충분하고 우리 공장 내에 부지는 충분하니까 토지비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분산 자원을 최대한 이제 수익이 많이 나면서 최적으로 쓸 수 있는 분산 자원을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포트는 표지, 목차,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풀이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적어드리면은 뭔가 약간 감이 잘 오실 수 있는데, 근데 본인이 그냥 생각하신 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문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적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래서 고찰과 참고 문헌, 그러니까 저는 레포트를 하실 때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느낀 게 서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인터넷 검색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들으셨던 강의 내용들에서도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논문이나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인터넷의 블로그라도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지식들을 조금 찾아보면서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레포트를 준비를 했고요. 이거 평가 방법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공장의 평균 부하는 5메가와트고 최대 부하는 5.5메가와트로 이제 사용하는 부하고 산업용 부하 패턴을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하 패턴 산정하는 방법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라이트 버전을 쓰게 되시면 입력할 것도 많이 없고 사실 돌릴 것도 많이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레포트를 쓰시면서 그냥 이거를 상상하시고 그냥 사실 기분 좋잖아요. 돈이 15억에서 30억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사실 노후에 이런 태양광 발전단지를 설치하시고 그 돈으로 사실 노후 자금을 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행복한 상상을 하시면서 좀 레포트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태양광 발전기가 이제 돈이 되는지, 그리고 전력전환 장치를 많이 붙여야 되는지 적게 붙여야 되는지 이런 거를 그냥 한번 내가 설계를 해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여러 케이스를 돌려보시고 거기에 대한 그냥 느낀 점을 쓰시고 뭔가 좀 찾아보고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는 아마 이거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서 오긴 할 건데, 그래도 이제 더 이제 알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가 여기서는 경제성 분석을 버튼 하나로 그냥 눌러서 경제성 분석 실행 이러고 돌렸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그냥 연도별로 쭉 나오는 정도였는데 경제성 분석을 엑셀로 한번 짜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돌렸던 그 수식들을 엑셀로 입력을 한번 해보시고 그거를 한번 돌려보는 결과를 한번 도출해 보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 만든 거는 경제성 분석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그거를 돌리고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제 투자하기에는 그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조금 번거롭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한 건데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보는 것보다 이 안에 내용을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 이 실습한 속의 그 실습한 프로그램의 속을 조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최적화 모형도 저희가 한번 엑셀로 돌려보고 그리고 경제성 분석하는 것도 엑셀로 한번 짜서 돌려보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 계산식들하고 그 내용들이 조금 와닿으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희도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겹치긴 했는데 사실 최적화 모형하고 그 경제성 분석하는 그 식만 있으면 사실 요거는 가능한 거거든요. 그 설계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혹시 깔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강실이 안 되고 노트북으로 만약에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은 엑셀은 꼭 깔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